제가 오늘 국가 마지막 질이어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KB 사태, 저는요, KB 사태는 KB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보다 이 사안을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문제가 국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제가 작년에 동양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일찍이 봤던 모피아라면 사전적 대응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서 터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무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KB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금융당국이 본인의 존재 이유를 금융권에 어떻게 확립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책임한 당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관치가 아직도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런 무능력과 무책임이 존재하면 금융권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금융이 차지하는 한국경제 비중으로 보면 한국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부터 아까 손병두 국장의 태도, 과장까지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태도, 사태 이런 점에서 과연 국민이 이 모피아에게 국가경제의 제조업과 함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을 맡길 수 있냐? 라는 회의가 듭니다. 한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실무자일 때부터 수장까지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과장이, 국장이, 위원장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뒀다. 정말 전 모피아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일 금감원 국감도 남아있고 종합국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피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 용역 관련해서 금융학회로부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요청을 했는 그 실무자 과장의 말에 따르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례가 없고 또 해서 그거는 이제 외부 조치용이 아니고 내부 보관용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금융위원장님, 예. 그리고 캠코 사장님,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금융학회에서 그거를 캠코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 중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2008년 이후 최대 금액이군요. 4억이나 되는 연구 용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는 게 캠코 사장님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괄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아니 캠코에서 이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돈으로 용역을 줬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금위원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정부 아니 캠코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용역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안 내다니요. 이게 무슨 사적인 학회 연구 공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뭘 숨기려고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는 해당 자료를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융학회에서 지금 자료를 문제인데.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못 내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학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요. 캠코에서 준 용역이에요. 금융학회 자체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고 용역 관련 보고서를 내라는데 그걸 왜 안 냅니까? 오늘 중으로 내세요. 캠코가 이거 못 받으면요. 캠코가 연루된 거예요.
도대체 4억짜리 연구 용역 프로젝트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내세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세요? 오늘 중으로 내세요. 금융학회가 안 낼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상. 알고 있죠, 캔코 사장님?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받아야죠. 국민 세금이 뭐 그냥 꽁을 쓴 돈이에요. 오늘 중으로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자, 질의해 주시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 위원장님 청문회 당시에 그 과도하고 그 외부 강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신재윤 위원장님 강연료 받은 외부 강연 조사를 해보니까 타 부처 기관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취임하고 지금까지 9월까지 45건의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고요. 우리 옆에 계신 최수연 원장님도 42건에 1654만 원을 강연료로 받은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이 외부 강연료 2천만 원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물으니까 직원들 경조사비로 썼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공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직원들 경조사비나 이런 거 다 업무 추진비에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4일 날 저희 그 종합국감 때 이성보 위원장은 12차례에 걸쳐서 외부 강연을 했는데 강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 강의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 대해서는 외부 강연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원칙이고, 그래서 이 점을 더 확대해서 정부 부처의 장차관의 경우에 자기 직무와 연관된 외부 강연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강연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모범적으로 좀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앞으로 뭐 강의 좀 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기 이제 강의 나가는 부분이 뭐 제 핑계 같습니다만 주로 언론이나 어떤 학회 중심이라서 제가 거절할 명분도 별로. 그런데요, 크지 제가 않고. 강의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요. 정부가 제일 들어보세요. 정부가 금융위원장님이 금융정책을 설명하는 것은요, 강연료를 안 받고도 일부러라도 간담회를 해서라도 알려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외부 강연료를 받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고요. 위원장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작년에만 339건에 1억 2천만 원 정도 신고를 했고요. 금감원은 더 많아서 무려 1325건에 4억 7천만 원 정도의 외부 강연료 수입을 직원들이 지금 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한 과장님은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 참석 등을 이유로 많은 경우는 한 달에 3번, 1년 동안에 11번을 강연해서 한 번에 40만 원씩 500만 원을 강연료로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운영과 사무관 4명은요. 4명이 모조리 다 자금 세탁 방지 교육한다고 직무 관련 교육을 하면서 17번, 10번, 8번, 무려 18번씩 외부 강연을 나가서 20만 원씩 해서 받았습니다. 금융서비스국하고 자본시장국 이 두 군데의 외부 강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도 얘기해요. 감독원도 총 1,300건 중에서요, 229건이 기업공시국이고요, 107건이 회계감독국입니다. 몇 군데 집중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외하고 20회 이상 외부 강연한 직원이 무려 4명이고 직원인데 외부 강연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외부 강연 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요, 횟수나 대상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거나 직무와 관련될 것으로 예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아예 강연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대상들을 상대로 특정 부서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같은 대상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용돈벌이 시켜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실태를 조사하셔서 예. 이 외부 강연에 대해서 제도 운영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는 정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가서 강의료를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점검을 하시고요. 네. 제한뿐만 아니라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강연이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강연료 수입을 받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죠. 예, 그래서 뭐, 공정위원회에서는 그게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범을 좀 따라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정찬호 부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들고 일어나서 보세요. 네, 스톱 시켜주세요. 2011년 캠코 연구의 책임연구원이셨죠. 예. 연구진과 자문진은 역할이 다르지요. 뭐 둘 다 뭐 분류와 관계없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하긴 다르고 연구진의 연구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자문진한테 주는 자문료하고는 금액이 다르지요. 그렇게 돼 있죠. 그 계획서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아니 이 4억짜리 연구비 제가 이 내역을 지금까지 확보된 걸 보니까 연구진이 3분이고요. 강석훈 의원님하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서 3분이시고 자문진이 3분이세요. 그런데 이 자문진을 연구원이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5천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얼마를 부분했는지 아마 그 금융학회 자, 자료 한번 띄워놔줘 보세요. 근데 그 자문진이라고 돼 있는 제 박형수 통계청장한테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연구진이 아닌 자문진으로서 수행했고 연구비를 수행한 바 없다. 자기는 직접 보고서에 자필에도 참여한 적 없다. 외국 출장을 간 사례도 없고 이분은 매달 300만 원씩 연구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돈 어디다 쓰셨어요? 그 자문진과 연구진의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그 정확하게 그 비용은 그러니까 연구비는 그 역할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박형수 박사의 본인이 경우에는 지금 매달 300만 원씩 잠깐만 있어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매달 300만 원씩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정찬호 부위원장은 당시 책임연구원으로서 매달 이 세 사람한테 300만 원씩 줬다고 지금 캠코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다 매달 300만 원씩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캠코에 제가 매달 300만 원 줬다 보고한 적 없고 다만 연구 계획서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을 했습니다만은 연구비에 그런 사후에 전상을 했는데 그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캠코 사장님 마이크 줘보세요. 지금 캠코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 세 명한테 매달 300만 원씩 310만 원씩 6개월 동안 5,400만 원 지급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연구 계획서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출 증빙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 연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급제로 이 연구 아니 용역이 된 그러니까 거기 지금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놓고 지금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5,400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 조사한다고 3천만 원 예산 책정해놓고 해외 출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8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책임연구원이 가졌는지 다른 용도로 썼는지 지출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찬호 부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지출 증빙은 기본적으로 금융학회에 다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자료에 대해서 금융학회 그 제출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연구진이 7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자문진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 연구료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연구진 간의 그 노인을 거쳐가지고 금융학회가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 2달째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출 증빙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 세 분한테 300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 확인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것 학회 자료 내보세요. 오늘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학회 자료 제출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문제인데.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못 내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학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요, 캠코에서 준 용역이에요. 금융학회 자체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고 용역 관련 보고서를 내라는데 그걸 왜 안 냅니까? 오늘 중으로 내세요. 캠코가 이거 못 받으면요, 캠코가 연루된 거예요. 도대체 4억짜리 연구 용역 프로젝트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내세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세요? 오늘 중으로 내세요. 금융학회가 안 낼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상. 알고 있죠, 캠코 사장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받아야죠. 국민 세금이 뭐 그냥 꽁을 쓴 돈이에요. 오늘 중으로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자, 질의해 주시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 위원장님 청문회 당시에 그 과도하고 그 외부 강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신재윤 위원장님 강연료 받은 외부 강연 조사를 해보니까 타 부처 기관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취임하고 제가 오늘 국가 마지막 질의여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KB 사태, 저는요, KB 사태는 KB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보다 이 사안을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문제가 국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제가 작년에 동양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일찍이 봤던 모피아라면 사전적 대응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서 터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무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KB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금융당국이 본인의 존재 이유를 금융권에 어떻게 확립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책임한 당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관치가 아직도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런 무능력과 무책임이 존재하면 금융권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금융이 차지하는 한국경제 비중으로 보면 한국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부터 아까 손병두 국장의 태도, 과장까지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태도, 사태 이런 점에서 과연 국민이 이 모피아에게 그런데 금융학회에서 그거를 캠코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 중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2008년 이후 최대 금액이군요. 4억이나 되는 연구 용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는 게 캠코 사장님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괄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아니 캠코에서 이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돈으로 용역을 줬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금위원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정부 아니 캠코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용역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안 내다니요. 이게 무슨 사적인 학회 연구 공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뭘 숨기려고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는 해당 자료를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있고요. 금융학회에서 금융학회- 지금
국가 경제의 제조업과 함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을 맡길 수 있냐? 라는 회의가 듭니다. 한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실무자일 때부터 수장까지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과장이, 국장이, 위원장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뒀다. 정말 전 모피아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일 금감원 국감도 남아있고 종합국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피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 용역 관련해서 금융학회로부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요청을 했는 그 실무자 과장의 말에 따르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례가 없고 또 해서 그거는 이제 외부 조치용이 아니고 내부 보관용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금융위원장님 예. 그리고 캠코 사장님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지금까지 9월까지 45건의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고요. 우리 옆에 계신 최수연 원장님도 42건의 1654만 원을 강연료로 받은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이 외부 강연료 2천만 원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물으니까 직원들 경조사비로 썼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공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직원들 경조사비나 이런 거 다 업무 추진비에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4일 날 저희 그 종합국감 때 이성보 위원장은 12차례에 걸쳐서 외부 강연을 했는데 강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 강의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 대해서는 외부 강연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원칙이고, 그래서 이 점을 더 확대해서 정부 부처의 장차관의 경우에 자기 직무와 연관된 외부 강연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강연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모범적으로 좀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앞으로 뭐 강의 좀 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 나가는 부분이 뭐 제 핑계 같습니다만 주로 언론이나